유행을 쫓지 않는다. 주변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행을 따라가야 한다고 당신을 끊임없이 설득하려 들 것이다. 이런 현상이 가장 심한 분야는 패션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항상 같은 옷을 입는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고, 심지어 옷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 상의에도 변화를 주고 다른 바지도 입어봄으로써 나의 다른 면도 좀 드러내고 시각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다. 공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가 지시한 대로 옷을 입을 생각이 전혀 없다. 개인적으로는 수년 전부터 항상 같은 옷을 입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 마크 저커버그, 스티브 잡스, 칼 라거펠터와 같은 사람들이 이미 시범을 보였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스타일을 고집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기분과 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규율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아냈고 그것을 쭉 고수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입어야 할지 안다는 것은 무척 효율적이다. 나는 베이지색 바지에 푸른색 상의, 그 위에 남색 재킷을 즐겨 입는다. 이 조합이 절대 질리지 않는다. 10년 넘도록 이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다르게 입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매일 거울 속의 나를 들여다볼 때마다 좋아 보인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옷차림을 통해 나 이외의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생각이 없다. 많은 사람을 관찰해보면 사회의 일반적인 의견에 따라 옷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입을 옷을 유행이 결정하도록 둔다. 이는 마치 유니폼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착한 시민을 위한 유니폼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확신과 의견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 또한 진정성 없는 자세다. 이는 전혀 이기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간접적으로 또다시 어떤 관습에 굴복하는 행동이다. 이기주의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친절하고 울고준 태도로 상대에게 부탁한다.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기주의자는 타인의 의견에서 자유롭다. 타인의 판단에 기대 자아상과 자존감을 결정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가치는 오직 그들 안에서 나오며 이를 통해 자존감이 높고 강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당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억압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자존감을 끌어내야 한다. 우리는 자주 타인이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 빠진다. 보통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기대이다. 본인만큼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없다. 가족을 포함한 그 누구도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많은 근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신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당신만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기주의자는 자신의 결정에 기꺼이 책임질 줄 안다. 의심하지 말고 당신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칭찬과 비난에 적당한 거리를 둬라. 위넨의 바바리아 필름 스튜디오에 인터뷰 대상자로 초대되어 앉아있었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사회자는 내게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겠냐고 물었다. 나는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물론 이 조건은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도 세계 일주를 하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해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면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족에게서 상속받은 공장으로 출근하며 고개를 떨구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자문하는 사람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맞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고 간소한 삶을 꾸려나가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려온다. 어떤 이는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포도를 재배하고, 어떤 이는
전기도 수도시설도 없는 알프스의 산장으로 들어가 책을 쓰기도 한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명성과 명예, 돈과 권력을 기꺼이 희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궤도로 되돌아가기 위한 극단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기주의자는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지키는 일에서 달인이다. 타협은 절대 없다. 어느 날 읽은 책에서 한 젊은 피아니스트는 성공 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특정 과제를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식사가 끝나면 항상 방으로 가서 그 방을 치우고 정리한 뒤에야 피아노 연습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우선순위를 의식하여 그 순서를 바꿨다. 그때부터 그녀는 음악과 연습이라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먼저 신경 쓰게 되었다. 그녀는 연습 중 자신이 발전했다고 느낄 때만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그녀는 이러한 의식적인 무시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당신은 오로지 당신의 기준과 척도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는 미켈란젤로에 관한 일화와도 비슷하다. 이 경이롭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조각상을 탄생시킨 직후에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형상을 조각할 수 있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평생 함께하는 동반자는 자신뿐. 나는 아침에 일어나 내가 준비해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쌓아올린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매우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도 나와 똑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당신도 경험을 통해 깨달았겠지만 그것은 헛수고다. 절대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바로잡고 진짜 당신이 신경 써야 할 단 한 사람인 자신을 만족시켜야 할 때가 왔다. 당신의 삶에서 유일한 상수는 당신이며 다른 모든 이들은 변수일 뿐이다. 모두가 당신을 떠날 수 있지만 단 한 사람, 자신만큼은 평생을 같이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실제로도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 행동에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 결여돼 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는 자신의 삶을 증오해라는 말이 따라붙는 사람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당신에게는 이번 생밖에 없다. 매일 당신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가능한 한 최대로 만족시키는 것이 당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주변 환경은 당신을 위해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원하는 만큼 개성적이어도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까? 물론이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쫓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심하자. 언제나 당신 곁에 남을 것이란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다. 다른 모든 이들은 당신에게 아주 작은 영향을 끼치는 변수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누구보다 제일 먼저 당신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차피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신이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기존의 노선에서 벗어난 의견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기주의자는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 덧붙이면 이기주의자는 누군가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본보기를 남기고 먼저 길을 닦아놓는다는 표현은 공허하다. 좋다는 단어의 정의는 너무도 개인적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또다시 사회적인 관습과 전통적인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이기주의자가 의식적으로 거리되어야 할 종속성의 한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기주의자가 자신을 위해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며 행하는 모든 것은 좋다. 나는 기호식품 없이 사는 법을 빠르게 배웠다. 술을 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술은 자신을 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인지와 지각을 제한시키기 때문이다. 이기주의자는 적어도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통제권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이 맨정신으로도 이미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기에 뚜렷한 현실을 일부러 흐리게 인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환영 파티, 축하 행사, 결혼식,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큰 유혹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때마다 어렵지 않게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내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러한 행동과 결정이 옳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된다. 하루를 보내면서 자기 제어를 잘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 시카고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순간적인 욕구보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더 우위에 두고 모든 충동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더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각자 기호와 그에 따른 기준이 있다.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이것들을 최대한 자주 가까이에 두고 즐기자. 만약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그대로 두지 말자. 호텔 방문했을 때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하는 방을 요구하라. 어째서 쓸데없는 겸손 때문에 상상했던 효과를 보내지 못해 하는가? 탄산이 없는 물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탄산수를 가져온다면 탄산 없는 물을 달라고 다시 당당하게 요청하자. 레스토랑에 자리가 딱 한 자리 남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라면 그냥 나가자. 덜 만족스러운 선택지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자. 이것은 자신을 잘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보통은 스스로 좋지 못한 상태일 때 타인을 잘못된 방식으로 대한다.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친절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이기주의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악용하지 않는다. 이기주의자의 행동은 물물 교환에 가깝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동시에 상대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일종의 흥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이 거래에 자신의 몫을 제공할지 제공하지 않을지를 결정함으로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윌리엄 바크하우스 저자의 자유로운 이기주의자라는 책이었는데요. 이기주의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막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보면 오히려 너무 근시안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똑똑하지 못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다 등을 돌려서 나중에 총합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잃을 게 더 많은 그건 이기주의라기보다 그냥 멍청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은 정말 윈윈하는 거. 사실 사회생활, 뭐 학교만 다녔어도 어렸을 때도 그렇고 알잖아요. 이득은 뭐 바라지도 않고 나한테 피해만 안 줘도 너무너무 고마운 특히 회사에서 괴롭히거나 내 공을 가로채려고 하거나 약간 자기가 한 말을 안 했다고 해서 나를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 이런 것만 안 해도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 정도로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항상 어딜 가도 있는데 스스로 이기주의자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행동하는 사람?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타주의자가 왜 이기주의자보다 선호되지 않는지, 이 사람이 선호하지 않는지 일단 이타주의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타주의자들은 타인을 도울 수 있을 때에만 행복하다. 자의식이, 자존감이 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감사함을 느끼는지, 고마워하는지 이런 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의존이 되는 건데, 미니멀리즘을 하는 입장이 되어 보셨을 때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뭔가 물건을 줄 때도 있잖아요. 이타주의의 단점 같은 거를 이 책에서 보면서 딱 그런 분들이 떠올랐는데, 진짜 저의 스타일을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뭔가 뜯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는 않는데 자기도 한 5년, 10년 안 쓴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팔면 진짜 아무도 안 사갈 거예요. 근데 어디 체리티샵 갖다 주기도 좀 애매해. 너무 구식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 가질 것 같은 거를 나한테 이렇게 다 싸서 주면서, 이거 진짜 좋은 물건이야. 진짜 비싼 브랜드야. 자신이 쓸모있고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억지로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찾는다. 그러다 그 도움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상대에게 희생자의 역할을 맡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 뭐 이거는 희생자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불편한 느낌 있잖아요. 이 사람은 100%이 쓰레기 같은 걸 주면서 이거를 분명히 정립해 놓을 거다, 어디에. 내가 도움을 받은 것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100% 뭔가 기대하고 있다. 그냥 뭐 밥을 사는 정도면 뭐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 만나면서 밥 사는 건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쓰고 싶지 않은 물건을 처리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한테는 되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빚까지 지금 기분을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좀 과몰입했는데 예전에 경험들이 생각나가지고 가뜩이나 노라고 외치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인데, 진짜 이런 어디서 쓰레기 더미 같은 걸 넘겨주면서 고마워까지 해야 되는, 얘기가 자꾸 길어지네요. 진짜 싫었나 봐요. 좀 그때 생각이 나고, 이 책을 알았다면 그런 상황에서 미안한데 고마운데 난 필요가 없어, 이렇게 거절했으면 될 것을.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쵸?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나를 더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심플해지려면 좀 단호한 면이 있어야 되고,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다 말하는, 누가 봐도 이상한 물건을 산심 쓰듯이 주는 거에서 이미 나를 그렇게까지 배려하지 않는 게 느껴지면, 나도 뭐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싫으니까 싫다고 하면 되는 것을, 왜 내 감정을 신경 써주지 않는 사람의 감정을 나는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저래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짜증나고. 진짜 맞는 게, 내가 나를 우선하지 않으면 그런 일에 휩싸여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내가 즐거운 기분으로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하고 주변에 긍정적인 기운을 이렇게 줄 그런 기회를 내가 날려버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깊이 생각한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단호박 같은 면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책이에요. 미니멀리스트 시부 씨도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되게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도 담배 피는 사람은 그냥 아예 지인으로 안 둔대요. 너무 단호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대신 그 사람도 날 선택할 수 있어. 그냥 가식으로 싫은데 억지로 웃으면서 있는 것보다 그냥 싫은 거 싫은 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자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주변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았고, 그 사람들도 자기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선순환이 되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들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